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원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원이혼. 제2의 인생 하원이혼에서는 하원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대본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까지 방송을 하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를 너무 많이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인용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러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 왜 내가 유책인데 안 받아들여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오늘은 그냥 유책 배우자 대놓고 유책 배우자들 이혼 청구가 다 기각된 사례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혼인 30년 차 부부입니다. 이제 30년 차가 되니까 이제 성년인 딸과 아들이 한 명씩 있겠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혼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노래 연습장,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 이혼쯤에는 이제 현재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면서 진짜 간간히 보험 모집원, 식당 이모 등의 일을 했고, 그리고 남편이 운영하던 그 노래 연습장 업무도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남편 같은 경우에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됩니다. 가부장 꼰대. 가부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에 사소한 시비가 있어도 아내 탓이라고 책망하고 아내한테 폭언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아내 때리고 물건 던지고 부수고 폭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만 그랬겠습니까? 폭력적인 행동은 아내한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보다 자녀들이 더 약자로 보이기 때문에 자녀한테도 그 폭력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갖고 자녀들한테 훈육을 이유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 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봉양하고 시댁제사 정석권 모시는 일이나 가사, 자녀 양육은 모두 주부인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노고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내를 배려하는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남편 행동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반발을 하면은 그냥 자기가 반발해갖고 분란을 일으키면은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 있습니까? 자녀한테 돌아가죠. 그래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분란 안 만들겠다고 남편 요구에 순종하던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 남편 아내하고 상의 없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상속받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양산시의 어떤 부동산을 거의 9억 4천만 원에 매수하고 부산에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호텔 한 개 호실하고 기장군 소재 상가 2개 호실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여기 출신이긴 한데 이게 어떤 호텔인지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상가가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안 되는 상가니까 남편 딸한테 가갖고 일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린 거죠.
아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상가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너가 거기 들어가갖고 베이커리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번 운영해 볼래? 그래 처음에 딸이 이제 아빠가 왜 이러냐? 근데 나 이거 베이커리 같은 거 해본 적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이거 운영하는 거 싫던데 하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야 아빠가 해주는데 왜 안 한대? 라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넣어가지고 결국 이 딸이 아빠 강압에 못 이겨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되겠습니까? 일단은 근무 환경이 낯설죠. 업무는 밀려오죠. 매출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 기장구 소재 상가가 될 리가 있나?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 뭘 안 들어가면은 매출 안 나옵니다. 결국은 매출 안 나와가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업체 어디서 구해왔냐? 이걸 주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그래 기장 쪽도 한 군데 소개받아가지고 이제는 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남편. 아들에게 운영해보라면서 가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하고 아들이 이제 딸이 운영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냥 본사하고 면담을 하는 거죠. 면담을 해보니까 남편이 이야기한 근무 형태와 매출이 소개받은 내용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 자기들 뭐 예상 매출 같은 거 있으면은 이런 예상 매출 제시하는 거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그 예상 매출이라는 게 약간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예상 매출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이 엄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내와 아들도 이제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걸 봤으니까 자기들이 엄밀하게 검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소개받은 내용하고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최종 계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우리는 못한다. 그런데 이놈의 남편 뭐라 했죠? 가부장 꼰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계약금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이 아깝다면서 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가지고 아내 명의로 권리금 약 3억 원의 계약을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힘듭니다. 점장 교체됐죠. 이거 인수했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받아야 되죠. 결국 이 산적한 일들에 적응을 하나도 못한 겁니다. 그래 결국 이 아들도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걸 너무 많으니까 매장에 출근을 안 해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이걸 수습하려고 남편, 아내, 딸까지 싹 다 나섰으라 역부족이죠. 왜냐하면은 거의 프랜차이즈 점장이 안 나오는데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딸 같은 경우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아빠가 시켜가지고 프랜차이즈 운영하다가 자기 빚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이렇게 말아먹은 거 이거 수습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 결국은 아버지 원망하면서 하소연하다가 하소연에 하소연하니까 처음에 남편 양심이 있었는지 딸 달랬죠. 딸이니까. 근데 결국은 딸한테 야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빠한테 이러면 되냐 라고 화를 내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딸 결국은 거의 파산 직전에 갔던 거 휴업을 시켜놨거든요. 요거 영업 재개 문제로 딸과도 다투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버지 호통에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딸이 뭐라고 하냐. 그동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반발을 했겠죠. 그리고 아내도 그때는 너무 힘듭니다. 딸 지켜야 되니까 옆에서 막 거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고 딸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 결국은 그 남편 아빠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 신고하는 딸의 행동을 보고 남편이 가출을 이유로 짐을 챙깁니다. 그런데 이 짐 챙기는 아빠 모습을 본 아들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집안 꼬라지 개판으로 돌아간다 생각하고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온갖 육두문자의 욕설을 하면서 아들하고 다퉈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결국은 참지 못해갖고 짐 다 싸들고 가출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당사자들 주장은 어떻겠습니까? 남편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일단은 아내가 부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 그리고 이 매장 운영을 두고 아내와 자녀들이 합세해가지고 이 남편인 하늘 같은 남편을 무시하고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 등 내가 너무 위협을 느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집에 나오게 된 거다. 내가 가출한 거는. 그래서 아내의 기책 사유로 자녀들을 선동하는 아내의 기책 사유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으니까 이혼시켜주세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냐. 일단은 자녀들하고 관계는 혼인생활 중에 자녀들을 엄격하고 훈육의 명목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신이 일삼았지 않냐. 그리고 자녀들도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남편을 무서워하고 멀리하게 된 거다. 그리고 남편이 일방적으로 차려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마비가 왔고 아들한테 준 거는 그 명의가 엄마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돼 있었고 아들이 점장이었는데 심각한 운영 적자로 새로운 임차인도 안 나타난 상황이다. 이거 남편이 양도받거나 해결해주지 않으면 나 이혼 못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리고 이제껏 내가 가게일 도우면서 가사와 자녀 양육에 노력했고 오랫동안 내가 시어머니 봉양했지 않냐. 그리고 시댁제사도 내가 며느리로 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유일하게 돈 되는 재산인 양산시 상가와 상가가 남편 명의로 있으니까 이거를 있는 없는 말 만들면서 너 혼자 노후에 편하게 살겠다고 이혼소송 제기한 거 아니냐. 내 절대 이혼 못한다. 당신이 이혼 원하면 나하고 자녀를 위해서 경제적 조치를 하고 이혼을 하자라고 아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 없는 인격체는 없다. 그리고 혼인생활이라는 게 서로 일방 및 상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생활이지 않느냐.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맞춰서 사는 생활인데 서로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나고 얼마나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다. 그런 거는 혼인관계라는 거는 이러한 일을 부부가 협조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면서 이 혼인관계 유지하는 게 부부 간의 협조 의무 아니냐. 그래서 갈등과 불화를 치유해서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한테 있다. 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단은 법원이 봤을 때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 같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비록 나갔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파탄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등 누가? 자녀들이? 아내가? 이 기책 사유가 아내한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일단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 그리고 법원이 봤을 때 남편은
가장으로 대우받기만 원하고 아내를 동등한 배우자로 존중하거나 대우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자녀한테도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소통을 강요하고 정서적인 측면을 헤아리는 대로 소홀했지 않냐. 그리고 당신이 물질적인 가치만 중시를 하니까 가족 내 애정이나 신뢰, 화합, 소통 이거 어디 갔냐. 이런 거 다 소홀하게 하고 일방적인 결정으로 통보해가지고 당신이 벌여놓은 일을 가족들이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그리고 당신 주장 중에 이 상가나 아니면 양산의 부동산이나 이거 모두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내한테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아내한테 내가 받을 재산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 봤을 때 아내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어디 갔냐. 주된 파탄 책임,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 이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고, 만약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로 인해갖고 남편의 가부장 공대적인 문제로 인해갖고 발생한 파탄이니 당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혼인 30년 차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자녀가 2명 있고 둘 다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 중에 이제 한 1년 동안, 그것도 이제 혼인하고 한 10년, 20년 지난 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뭐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는 것 외에 별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뭘 좋아하냐? 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만나갖고 술자리 가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지인들 만나갖고 술 마셨다가 남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새벽에 만취해서 기가하는 일이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해됩니까? 전업주부인 아내가 반복해서 새벽까지 술 마시고 기가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아내하고 자주 다퉜습니다. 가끔이지만은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밤늦게 기가하지 않으니까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오라고 잔소리하고, 이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아내는 잔소리 듣기 싫다는 이유로 휴대전화에 전화를 차단한 채 술을 계속 마십니다. 결국 남편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갖고 하나만 들어들면, 한 예로 혼인 20년 차 경우에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모임에 갔다가 새벽 2시에 기가한 겁니다. 결국은 남편 화딱질이 나니까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땀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좀 끌고 가는 폭행을 했습니다. 아내 성깔이 있습니다. 신발 벗어갖고 남편 얼굴과 어깨를 폭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인 기간 동안 아내가 이제 지인도 만나서 술 먹고 새벽 늦게 들어오고, 결국은 남편 그것 때문에 남편하고 싸우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피부 관리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죠, 남편한테. 피부 관리실 운영하고 싶다. 내가 그래도 좀 직장에 있으면 괜찮지 않겠냐. 라고 했는데 남편 생각은, 이제 지금 전업주부인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부 관리실 운영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가정 완전 내팽개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반대를 합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피부 관리실, 나도 내 돈 좀 벌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래 결국은 각서 받고 피부 관리실 개업에 동의하고 개업 자금 지원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약 1년간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각서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각서 1번, 일을 핑계로 가정주부로서 업무를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으며 대소사 업무는 더더욱 꼼꼼히 챙긴다. 남편이 받은 각서입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이걸 썼겠습니까? 피부관리실 근무 시간 외에는 곧장 집으로 퇴근, 가족들과 가정경제의 시간을 갖는다. 일체의 단독 외출 모임, 쇼핑에 들렸다 오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애들 교육에 소극적이지 않고 1시 30분 전에는 취침하지 않고 1시간 30분 전, 그러니까 애들 공부 1시간 30분 전에는 취침하지 않고 공부하는데 관리한다. 남편 저녁 식사를 퇴근 후 챙겨서 같이 하기로 한다. 점포 개업으로 지출된 비용은 수익금에서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본건 이에 향후 혼자만의 생각을 대화나 협의 없이 고집만으로 밀어붙이기로 진행하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협의점을 도출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각서 내용을 받았겠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핵심은 그겁니다. 2번입니다. 곡장 집으로 퇴근해서 가족 간에 시간 좀 가지자. 일제히 단독 외출 모임 쇼핑 등 하지 마라. 어쨌든 이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서를 내고 남편이 자기가 모아놓은 돈으로 피부관리실을 개업을 해줬는데 1년 동안 제대로 운영을 했겠습니까? 맨날 술 먹고 다녔는데. 그냥 결국 1년 동안 운영하고 그냥 폐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하고 난 뒤에 아내가 뭔 일을 벌이냐. 이혼소송 2년 전에 약 2주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가출을 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갖고 친정 식구들이 일단 남편하고 아내를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집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간섭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간 사유가 남편이 너무 간섭한다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6개월 전 새벽 2시 50분 이 다 돼가지고 만취 상태로 됩니다. 남편 화딱지 나죠. 나이 먹어갖고 새벽 2시 50분 돼가지고 술 이빨이 만취돼갖고 들어왔는데 화내니까 아내가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아내 밀고 손바닥 치는 등의 행위로 폭력 행사했고요. 아내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주거지 접근 금지 등의 보호 처분 결정을 받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술을 아내가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상간남이 있었네요. 상간남과 단둘이 만나다가 모텔 주차장에서 남편한테 발각이 됩니다. 또 상간남과 바닷가에 있는 유명한 절에 데이트 갔다가 이를 따라온 남편을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한다면서 다짜고짜 가방을 뺏어라는 이유로 가방으로 남편을 폭행을 해버립니다. 이 상간남 가만히 두겠습니까? 2회에 걸쳐갖고 일단 남편한테 들켰으니까 남편하고 아내 오빠까지 나와서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를 만나지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겠으며 전화를 안 만나거나 상대에게 연락이 와도 일체히 만나지 않겠다. 추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앞으로 내가 만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남편하고 아내 오빠한테 작성해갖고 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남편 같은 경우에 아내 부정행위 사실 알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도 자녀들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아내와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내를 데리고 중국으로 부부 동반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남편이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몇 달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남편 부친명의 통장잔고 및 모친명의 통장잔고 아들 명의의 예금잔고 함께 1억 8천만 원 일출해가지고 가출하고요. 이 사건 소를 이혼소송을 제기를 해버립니다. 이 이혼소송에서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청구한 이유는 이거다. 일단 혼인 생활 내내
남편이 나한테 폭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의처증이다. 의처증으로 내 감시해가지고 모텔에서 발견한 거고 내 그 바닷가에 있는 절에 따라온 거다. 그래서 이놈의 의처증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남편의 기체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840조 제3호 및 6호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을 해달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이 사실관계를 다 봤겠죠. 일단 3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3호가 뭐냐? 840조 3호는 이겁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하면 혼인관계를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도 남편이 2차례가량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들어와 있겠죠. 그런데입니다. 남편이 지속적으로 제발 새벽에 술 먹고 들어오지 마라라고 하는데도 연락을 두절해가지고 새벽까지 음주하고 기가해갖고 다투는 것이 이미 문제된 상황에서 이 누적된 갈등으로 쌍방이 격한 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 아니냐. 그리고 폭행 정도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난 보이지가 않는다. 상이 지나서 끄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이로 인해서 위협을 느낀 거 아니지 않냐. 너 대응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고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 3호 안 된다. 6호 민법 제840조 6호 이게 뭐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본질에 상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6호 사유를 말합니다. 일단은 당신들 봤을 때 9개월가량 별거를 하고 있고 아내가 너무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기는 한데 남편 봐라. 상간당 관계 너하고 상간당 간의 관계를 알고 있음에도 혼인관계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아들들 위해 가지고 가정 지키기 위해서 너하고 부부 동반여행도 갔다 왔지 않냐. 그것도 중국에. 그리고 남편이 계속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부 상담 및 정신과 치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너희 오빠, 너희 친정 식구들, 당신의 친정 식구들 일부도 당신 부부 재결합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냐. 내가 이걸 봤을 때 부부간의 불화의 원인과 가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겸허하게 반성하고 애정과 신뢰로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은 다시 그 원만한 부부관계를 되찾겠다는 여지가 아직은 상당히 남아있는 것으로 난 판단을 한다. 법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아내한테 참을 수 있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좋다. 너가 그렇게 파탄됐다고 이야기하니까 파탄됐다고 가정하고 한번 보자. 파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냐? 물론 원만한 대화, 그 다음에 화를 가라앉히고 원만한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일부 2차례 폭행을 해서 남편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 있겠지. 남편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내 너 같은 경우에 너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종일 연락 끊은 채 술 마신 건 너고 새벽에 기가한 것도 너다. 너의 잦은 음주와 늦은 기가가 남편의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과 같은 행동도 반복했고, 또 연락 끊은 채 새벽에 주치 상태로 귀가하는 걸 남아하는 남편한테 의처증이라고 오히려 영어로 몰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변화 줘가지고 부부관계를 개선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임의로 과출도 하고, 그리고 상간담 받아갖고 외도하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갖고 남편 아버지 및 어머니 통장에서 돈 인출하고, 자녀도 심지어 자녀 통장에서 다 인출해가지고 거의 1억 8천만 원 인출해갖고 과출했지 않냐.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 혼인파탄 책임은 아내한테 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도 혼인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남편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두 사례를 봤을 때, 두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은 첫째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파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유책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고, 아예 이게 상대방이 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막기 위해서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거를 내가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픈 사례입니다. 일단 혼인 25년 차 부부입니다. 성년인 자녀가 한 명 있고요. 결혼을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임신을 했죠, 아내가.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이 다가왔는데 질식분만, 아시죠? 자연분만 방법으로 이제 이 성년인 자녀를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분만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출산 직후에 계속 자궁 출혈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궁 출혈이 계속 막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궁 저출술을 시행을 받았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제1경추하고 제2경추가 탈구가 돼갖고 이로 해갖고 경부 척수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부 척수 손상이 일어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제2경추 이하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결국은 병원 상대로 의료과실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아내가 이제 항소를 했죠. 근데 그 항소심에서 아내와 병원 사이에 이런 조정이 성립이 됩니다. 아내는 병원의 의료 과오를 전제로 한 청구를 포기하고, 그리고 병원은 의료보험 관리공단 부담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 청구를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치료비는 병원이 받아가되 나머지 아내에 대한 치료비들은 병원이 향후 계속 부담을 해주라 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혼인 거의 25년 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계속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견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일단은 이 이혼 당시에 아내 상태가 견부 척수 손상으로 인해 갖고 사지마비로 경부 이하 감각 및 운동 능력 상실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호흡근 능력 상실으로 장기간 호흡기를 통한 기계적 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부 척수 손상 이상의 부위가
이게 이제 1번 이상이 안면하고 두부하고 경부의 감각 기능도 약간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밑에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 기능도 정상이다 보니까 타인과의 대화 및 의사 전달도 모두 가능했고 지적 판단 능력도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밑에만 하반신만 사지마비인 상태였던 거죠. 다만 이제 기도 확보 위해서 튜브 삽입한 상태에서 이제 재판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기는 하는데 의사소통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내 상태를 설명하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럼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아내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초기 면역관을 열심히 매일매일 다녔습니다. 매일매일 다니면서 아내 병가호를 했는데 방문이 점점 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10년 전부터는 병문안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자궁 적추수를 하게 된 지시부만으로 낳은 아이 5살 무렵에 이제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이제 갔다가 애가 계속 아팠다는 이유로 한 번도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십시오. 남편이 왜 이랬겠습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추측이 딱 되더라고요. 자녀가 6살 무렵에 아는 사람 소개로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하고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요. 이 애도 이 여성이 어머니인 걸 엄마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기한이 2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장기간 입원해가지고 20여 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서 생활을 전혀 하지 못했다. 또한 부부 공동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은 나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민법 840조 6호의 재판상 이혼사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로 20년 이상 병상에 누워 있는 거,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요거 증세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인 거 내가 다 확인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관계 유지하거나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현저히 곤란해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게 왜 그랬냐? 아내 책임이냐? 아내 책임은 아니지 않냐?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런데 남편은 아내가 입원한 후 불과 몇 년 만에 다른 여성하고 지금까지 딴 사람을 차리고 있지 않냐? 그리고 아내하고 병원 간의 소송 같은 경우에 향후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냐? 병원이 부담하기로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정없는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도 없다, 너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 남편 당신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또 병원에서 아내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데 모두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아내한테는 가족의 보살핌과 간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몇 년 동안 병원에 방문했다 밝게 끊고 그 다음에 아내의 원래 가족한테 아내 맡겨둔 채 방치했지 않냐. 오히려 자녀조차, 심지어는 자녀조차 애를 안 데리고 하고 아내한테 안 보여주고 당신이 배우자로서 부양 및 협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냐. 오히려 당신이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내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다 조합해 보면은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당신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당신이 아내를 악의로 유기한 거다. 당신의 청부는 유체 배우자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사지 및 사지마비로 향후 계속해서 입원 치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부부간에 아내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었지 않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를 지내는 것까지 용인하고 살지 않았냐. 이런 것만으로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아내가 오히려 당신 때문에 용인하고 산 거다. 라고 판단해서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 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